자장자장 1시간 동안 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장자장. 옛날 깊은 산속에 울보마을이 있었어요. 끙끙 낑낑 깽깽 앙앙. 울보마을에선 아기 동물들 우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어요. 곰돌이가 아무리 제주를 넘고 달래봐도 끙끙 낑낑 우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아기들을 달래다 지친 곰돌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었어요. 그러다 반짝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저기 아랫마을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아기들은 울다가도 금방 그친단다. 그건 무슨 재주인지 몰라. 그래, 그걸 배워와야지. 곰돌이는 마을로 내려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지쳐 어떤 집 부뚜막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누가 있나 봐. 어머나, 예쁜 곰돌이야. 언제 왔을까? 곰돌이는 말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네. 곰돌이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괜히 물구나무 서기도 해보았어요. 아이, 귀여워, 곰돌아. 우리랑 같이 살자. 사람들은 곰돌이를 한 식구처럼 대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참 재미있었어요. 아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르기도 하고, 아기가 짜증을 내면 잼잼잼잼 하고 놀아주기도 했죠. 잼잼잼잼, 엄마 따라 잼잼, 아빠 따라 잼잼, 고사리 손이 잼잼, 쥐었다 폈다 잼잼. 곰돌이가 마당에서 바둑이와 놀고 있을 때였어요.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야, 나 좀 봐. 뱅그르르 곰돌이가 제주를 넘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죠. 곰돌이는 정말 섭섭했어요. 곰돌이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웃집을 슬그머니 넘어다 봤어요. 도리도리 짝짝꿍. 엄마 아빠가 아기를 어르고 있었어요. 아기는 깔깔 웃고 있었어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우리 아기 잘한다. 뭐가 좋아 흔드나 신이 나서 흔들지. 우리 모두 돌돌이 도리도리 돌돌이. 곰돌이는 엄마가 아기를 업고 어르는 것도 보았어요. 할매 집에 가자, 고모 집에 가자, 질라레비 헐헐, 질라레비 헐헐.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놀다가 어느새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곰돌이는 숲속 울보 아기 새들이 생각났어요. 해질 무렵 곰돌이는 숲으로 갔어요. 엄마를 기다리던 아기 고슴도치가 울고 있었어요.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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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잼잼 짝짝꿍 짝짝꿍. 곰돌이는 노래를 부르며 아기를 달랬어요. 아기 고슴도치들이 방글방글 웃으며 좋아했어요. 엄마 고슴도치가 돌아왔어요. 곰돌이가 우리 아기들을 봐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가 오셨으니 이젠 집에 가야겠어요. 엄마 고슴도치가 곰돌이를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 집이다. 고슴도치 아줌마 고마워요. 안녕. 엄마, 곰돌이는 엄마를 보자 반가워서 마구 뒹굴었어요. 도대체 어딜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저기 아랫마을에 갔었어요. 거기서 자장가를 배웠는데 사람들은 아기를 달랬대요. 곰돌이는 엄마에게 밤새도록 아랫마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곰돌이는 무척 바빠졌어요. 엄마 아빠들이 일을 나가면 아기들을 돌봐주었거든요. 걸음마 걸음마 우리 아기 걸음마 한 발짝이 금이냐 두 발짝이 금이냐 금을 준들 너를 주리 옥을 준들 너를 주리 걸음마 걸음마 우리 아기 걸음마 잘한다 잘한다. 아기들은 곰돌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재미있다. 오빠는 이 놀이 어디서 배웠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자, 엄마가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더 해볼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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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선다. 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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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선다. 곰돌이 소식을 듣고 동네 개구쟁이들이 모두 몰려왔어요. 우리도 재미있는 놀이 가르쳐줘. 그래. 모두 둘씩 마주보고 손잡아. 자, 이렇게 하고 앉아서 밀고 당기면서 따라해봐. 달강달강 서울 가서 밤 한 톨 주워다가 살강 밑에 묻었더니 머리 검은 새앙쥐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한쪽 떼기 남았구나. 껍질은 까서 아빠 주고 비늘은 까서 엄마 주고 벌거지는 쫑쫑 썰어 할머니 주고 알맹이는 너랑 나랑 알콩달콩. 진짜 재밌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검둥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꼬꼬다가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 깰라.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재미있게 놀던 개구쟁이들이 어느새 모두 잠들었어요. 자장가는 정말 좋아요. 그 지독한 울보들이 조용히 잠들었으니까요. 양반을 가르친 하인.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였지만 무척 인색했어요. 뭐든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왕 구두쇠였죠. 대감마님, 아이가 아파 그러니 돈 좀 구워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부자에게 부탁을 하면 에이, 썩 물러가거라! 하며 소금을 퍼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욕심쟁이 부자를 욕했죠. 어느 겨울날 눈이 수북이 쌓여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여봐라, 돌쇠 있느냐? 예, 대감마님,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은 사냥을 하기에 좋지. 어서 사냥 갈 채비를 하거라. 돌쇠는 활과 화살, 망태기를 챙겼어요.
그리고 사냥에 가서 먹을 주먹밥을 만들려고 부엌으로 갔죠. 이놈 돌쇠야, 사냥 갈 채비를 하라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사냥 가서 먹을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어옵니다. 사냥 가서는 짐승을 잡아 구워 먹으면 될 텐데 점심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서 가자. 돌쇠는 하는 수 없이 활과 화살, 망태기만을 메고 따라 나섰어요. 부자와 돌쇠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높은 산비탈을 오르기도 하고 산골짜기도 내려가기도 했죠. 그러나 반나절이나 돌아다녔지만 꿩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너무 배가 고파 참을 수 없게 된 부자는 돌쇠야,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 꿩이라도 구워 먹자. 하고 돌쇠에게 말했어요. 돌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나뭇가지를 구해 불을 피웠죠. 그리고 꿩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구웠어요. 고기 익는 냄새가 솔솔 풍기자 부자는 더욱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고픈데 저 조그만 꿩을 둘이 나누어 먹으면 양이 차지 않을 게야. 부자는 꿩고기를 혼자 먹을 방법이 없나 생각했어요. 옳지. 저놈이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글짓기 내기를 해서 나 혼자 먹어야겠다. 부자는 이런 좋은 생각이 떠오르자 희죽 웃었어요. 돌쇠야, 좋은 경치를 보니 흥이 절로 나는구나. 시 한 수 짓지 않고 어찌 그냥 고기만 먹겠느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이 고기를 다 먹기로 하자. 저야 무식해서 어디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냥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된다. 대감마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그러죠. 돌쇠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까짜를 맨 끝말에다 3번 넣기로 하자. 시가 원래는 넉 줄이지만 네가 무식하니 석 줄로 하자. 부자는 시를 지으려고 나무에 앉아 흥얼흥얼거렸어요. 이때 돌쇠가 꿩다리를 뚝 떼어 입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아니 이놈 돌쇠야. 시도 짓지 않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부자는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로 돌쇠를 꾸짖었어요. 대감마님, 누구든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소인은 시를 지어 먹는 것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뭐라고? 네가 언제 시를 지었단 말이냐? 그럼 소인이 다시 시를 읊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 구워졌을까? 분명히 까짜가 맨 끝말에 들어갔죠. 맛이 있을까? 또 까짜가 들어갔죠. 어디 먹어볼까? 마지막 줄에도 까짜가 들어갔죠. 소인이 먼저 시를 지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부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까짜가 다 들어간 시가 되었으니까요. 아이, 그냥 예산말로 들었는데 정말 시가 되었네. 이건 앙패로구나. 대감마님, 소인이 시짓기에 이겼으니 이 고기를 다 먹어도 되겠지요? 부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부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돌쇠가 꿩다리 하나를 뚝 떼어 부자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대감마님, 이 고기 잡수세요. 아니, 사람이란 인정이 있어야 해요. 함께 나누며 살아야죠. 소인은 이 고기를 혼자 먹지 않겠습니다. 자,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요.
부자는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욕심만 부린 자신을 뉘우쳤어요. 아휴, 내가 어린 하인에게 참된 진리를 배웠구나. 그 뒤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답니다. 다람쥐 가족의 가을 소풍. 아기 다람쥐는 씩씩 화가 나 있어요.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는 침대에서 내려올 줄 몰라요. 왜 그러니 아가야, 무슨 일이니? 엄마 다람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기 다람쥐의 축 처진 꼬리를 껴안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아기 다람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지 뭐해요? 옳거니 우리 아가 요것 때문에 심통이 났구나. 조금만 기다려. 엄마 다람쥐는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가서 김이 폴폴 향이 솔솔 도토리 케이크를 구워왔어요. 어찌나 냄새가 좋은지 꿀벌들이 붕붕 나비들이 살살 몰려든 것 좀 보아요. 분명 아기 다람쥐가 좋아하겠지. 하지만 아기 다람쥐는 한 입도 안 먹는 거예요. 또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지 뭐해요? 옳거니 우리 아기 요것 때문에 심통 났구나. 조금만 기다리렴. 엄마 다람쥐는 허둥지둥 가게에 가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구두를 사왔어요. 우와, 멋진 신발이다. 거울처럼 빛나는데? 세상에나 신발이 까맣도록 다닥다닥 매달려 스케이트 타는 저 개미들 좀 보세요. 분명 아기 다람쥐가 좋아하겠지. 하지만 아기 다람쥐는 본 척도 안 해요. 또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지 뭐해요? 엄마 다람쥐는 무슨 일일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살짝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아기 다람쥐의 그림 일기를 펼쳐보았어요. 10월 10일, 날씨 매우 좋음. 근데 난 안 좋다. 청설모는 오늘도 놀이동산에 놀러 간다 그랬다. 치, 매일 나한테 자랑만 하는 녀석. 그래도 부럽다. 난 언제쯤 엄마 아빠 손잡고 재미나게 놀 수 있을까? 눈물이 나려고 그런다. 엄마 다람쥐는 마음이 콕콕 쓰라렸어요. 아기 다람쥐가 일어나기 전에 회사에 가서 아기 다람쥐가 잠든 뒤에야 집에 돌아오는 아빠 다람쥐는 너무 바빴거든요. 마치 쳇바퀴를 도는 서커스 다람쥐처럼 말이에요. 엄마 다람쥐는 깜깜한 새벽에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졸린 눈을 비비며 김밥을 싸기 시작했죠. 빳빳한 김 위에 모락모락 밥, 쫀득쫀득 소시지랑 푸릇푸릇 시금치, 아삭아삭 단무지랑 노릇노릇 계란부침을 넣어서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자 엄마 다람쥐는 살금살금 아빠 다람쥐를 깨웠어요. 여보, 얼른요. 그러다 아기 깨겠어요. 새근새근 잠을 자던 아기 다람쥐는 어디선가 솔솔 불어오는 바람 냄새에 눈을 떴어요. 코끝이 쌩하니 참으로 시원했거든요. 잠꾸러기 대장, 이제 잠 좀 깼니? 어머나,
아기 다람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빠 다람쥐의 등에 업혀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하늘이 파랗고 참 높아요. 아빠, 뭉게뭉게 구름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아기 다람쥐는 신이 나서 제잘제잘 떠들었어요. 엄마, 나뭇잎 위로 누가 물감을 쏟았나 봐요. 색색으로 단풍이 든 거야. 어때? 예쁘지? 와, 나도 밟아보고 싶어요. 아빠가 밟을 때는 수북수북, 엄마가 밟을 때는 서벅서벅, 내가 밟으니까 사박사박. 재미난 소리가 나네요. 하지만 곧 아기 다람쥐의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이제 안 밟을래요. 내가 밟으니까 얼굴이 깨지잖아요. 그러고는 낙엽을 하나 주워 입김을 불어대는 거였어요. 미안해, 낙엽아. 아팠지? 그러자 아빠 다람쥐가 흐뭇한 얼굴로 아기 다람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잎이 져야 새로운 잎이 또 나는 거야. 하루하루 네가 자라서 아빠처럼 어른이 되든 말이야. 정말요? 기분이 좋아진 아기 다람쥐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다람쥐 가족은 나무 등걸이에 걸터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정말 꿀맛 같아요. 엄마, 그래서 선물. 아기 다람쥐가 엄마 다람쥐의 볼에 쪽 하고 뽀뽀를 했어요. 세상에나 우리 아기 볼에 단풍 들겠는걸? 하하 호호 부끄러움에 빨개진 얼굴로 산길을 내려오는 아기 다람쥐의 발걸음은 몹시 빨랐어요. 얼른 가요. 나 빨리 일기 써야 한단 말이에요. 과거보다 어려운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어요.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를 신동이라고 불렀죠. 하루는 소년이 시장에 붙은 방을 보았어요.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방이었죠. 방을 본 소년은 생각했어요. 옳지, 과거를 봐야겠다. 벼슬을 얻어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 소년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년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게 말했어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무슨 얘기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갈까 합니다. 안 된다. 소년은 아버지가 한마디로 거절하자 초롱초롱한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아버님, 학문을 닦아 과거를 보려는데 어찌 말리십니까? 얘야, 넌 아직 학문도 얕고 나이도 어리잖니. 그리고 한양은 어린 네가 가기엔 너무 멀단다. 또한 우리 집은 가난하여 너에게 노자를 줄 수 없구나. 노자도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소년의 뜻이 갸륵했지만 걱정이 되어 말렸어요. 아버님, 노자는 걱정 마십시오. 허락만 해주신다면 얻어먹으면서라도 한양으로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번 한다면 꼭 하고야마는 굳은 의지를 지녔어. 무작정 반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옳지, 이 아이를 시험해 봐야겠다.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말했어요. 좋다.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가 3가지 문제를 내겠다. 네가 3가지 문제를 맞히면 허락을 하고 맞히지 못하면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도 좋으냐? 예, 아버님. 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소자 꼭 정답을 맞히겠사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어떤 문제를 내실까 조마조마했죠.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뜨며 말했어요.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는 세 문제를 사흘 안으로 풀어서 정답을 내게 말해야 한다. 예, 아버님. 소녀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첫째 문제다. 종이로 만든 벽은 무엇이냐? 둘째 문제다.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 무엇이냐? 셋째 문제다.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 세 문제를 다 들은 아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흘 안에 답을 알아맞히도록 해라. 예, 아버님. 소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녀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도무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죠. 소녀는 골똘히 생각하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웃집 친구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옳지, 저것이다. 종이로 만든 벽은 창호지를 바른 문이구나. 첫째 문제를 푼 소녀는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둘째, 셋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둘째와 셋째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랫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이들이 등불을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호! 둘째 문제도 풀었다.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이구나. 아버지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데 셋째 문제만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소녀는 서당에 가서도 셋째 문제만을 생각했죠. 책을 펼쳐놓아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지? 소녀는 멍하게 훈장님을 바라보았어요. 훈장님은 커다란 부채로 얼굴을 붙이고 계셨죠. 아, 저것이구나. 종이로 만든 바람이란 부채로구나. 소녀는 셋째 문제까지 다 풀자 너무 기뻐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어요. 아버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래, 답이 무엇이냐? 종이로 만든 벽이란 창호지로 바른 문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문이란 바람을 막는 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호, 그래, 둘째 답은 종이로 둘러싸인 불은 등불입니다. 등은 대나무로 살을 대어 겉을 종이로 바른 다음 안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종이로 만든 바람이란 부채입니다. 장하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영리함에 감탄했어요. 세 문제를 모두 맞췄으니 과거를 보러 가도 좋다. 부디 장원급제를 하여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소녀는 과거를 보러 먼 한양으로 떠났어요. 물론 영리한 소녀는 벼슬에 올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였대요. 꼬마 요정과 구두장이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일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지만 늘 가난했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항상 구두를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이제 구두 한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만 남게 되었어요. 더 이상 구두 만들 재료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남은 가죽을 정성스럽게 오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작업대 위에 오려놓은 가죽 대신
근사한 구두 한 켤레가 있지 뭐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려. 구두를 살펴보니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아주 멋진 구두였어요. 어쩌면 구두 만드는 솜씨가 이렇게 좋을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했어요. 오후가 되자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진열된 구두가 마음에 들었는지 요리조리 살펴보고 신어보았어요. 구두가 무척 편하고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살게요. 손님에게 받은 돈으로 할아버지는 구두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샀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죽을 잘라 작업대 위에 놓았어요. 바느질은 내일 하기로 하고 이만 잡시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작업대 위에 멋진 구두가 2켤레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도대체 누가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매우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바깥에서도 잘 보이도록 구두를 진열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 2사람이 구두를 사러 왔어요. 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구두네요. 어머, 제 옷과 잘 어울리는 구두예요.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구두를 판 돈으로 다시 가죽을 샀어요. 이번에는 구두 4켤레는 만들 수 있겠는걸? 할아버지는 가죽을 잘 손질해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의 구두 가게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에 가죽을 손질해 두면 어김없이 다음날 멋진 구두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네 가게 구두는 멋지고 편하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할아버지네 구두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느새 부자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밤은 잠들지 말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지켜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작업실 구석에 걸려있는 커튼 뒤에 숨었어요. 자정이 되었어요. 어디선가 조그맣고 귀여운 요정들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정들은 할아버지의 작업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휘리릭 휘리릭 꿰매고 톡탁톡탁 두들기고 요정들의 손길이 얼마나 빠른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요정들은 멋진 구두를 만들어 놓고 날이 밝기 전에 사라졌어요. 요정들의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꼬마 요정들 덕분에 부자가 되었으니 보답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럼 꼬마 요정들에게 따뜻하고 예쁜 옷과 구두를 선물하면 어때요? 내가 바지와 윗도리를 만들고 양말과 장갑을 짤 테니 당신은 구두를 만드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옷과 구두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작업대 위에 구두를 만들 가죽을 잘라놓지 않았어요. 대신 요정들을 위해 만든 옷과 구두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자정이 되자 꼬마 요정들이 작업실 안에 들어왔어요. 일을 하려던 요정들은 작업대 위에 놓여있는 옷을 보더니 무척 기뻐했어요. 요정들은 얼른 옷을 입고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잘생기고 말쑥한 요정들, 이제는 더 이상 구두장이가 아니라네. 꼬마 요정들은 팔짝팔짝 신나게 춤추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이후로 요정들은 구두장이 할아버지네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또 다른 착한 구두장이를 도우러 갔을지도 모르죠. 물론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처럼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고요. 소문난 할아버지네 구두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답니다. 곰 3마리와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황금빛 머리를 가진 소녀였죠. 어느 날 골디락스는 들판에 놀러 갔다가 팔랑팔랑 춤추는 나비를 보았어요. 나뭇잎 사이로 흘깃흘깃 보이는 나비가 예뻐 혼자 숲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을 잊고 나비 뒤만 쫓아갔어요. 골디락스는 어느덧 깊은 숲속까지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작고 예쁜 집을 보았죠. 누구 집일까? 골디락스는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집은 곰 가족의 집이었어요.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이 점심 식사로 맛있는 죽을 먹으려다가 죽이 뜨거워 알맞게 식을 때까지 산책을 나간 거였죠.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골디락스는 집 밖에서 소리쳤어요.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에선가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어요. 부엌에 들어가니 식탁 위에 그릇이 3개 놓여 있었어요. 그릇 속에는 맛있어 보이는 죽이 담겨 있었죠. 아, 맛있겠다. 골디락스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점심을 굶어 배가 몹시 고팠거든요. 골디락스는 먼저 커다란 그릇에 담긴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의 죽이었어요. 아이, 이건 너무 뜨거워. 이번에는 옆에 있는 중간 크기의 그릇에 담긴 죽을 먹었어요. 엄마 곰의 죽이었어요. 응? 이건 너무 차가워. 마지막으로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먹었어요. 아기 곰의 죽이었죠. 이건 딱 맞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참 맛있다. 골디락스는 작은 그릇에 담긴 죽을 깨끗이 다 먹었어요. 배가 부른 골디락스는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에는 의자가 3개 있었어요. 골디락스는 먼저 커다란 나무 의자에 올라갔죠. 아빠 곰의 의자였어요. 아, 너무 딱딱해. 이번에는 커다란 나무 의자에서 중간 크기의 의자로 내려앉았어요. 엄마 곰의 의자였어요. 와, 이건 너무 푹신하네. 내 몸이 푹 들어가잖아. 마지막으로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아기 곰의 의자였죠. 와, 이건 내게 딱 맞아. 골디락스는 몸에 딱 맞는 작은 의자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골디락스는 신이 나서 의자를 앞뒤로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다 그만 의자가 우지끈 부러져 버렸네요. 어떡하지? 의자가 망가져 버렸네. 골디락스는 망가진 의자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어? 계단이 있었네?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골디락스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어요. 한층 올라가자 작은 방이 나왔어요. 방에는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골디락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침대에 올라갔어요. 아빠 곰의 침대였죠. 침대에 올라가 누워보니 머리 두는 곳이 불편했어요.
아, 베개가 너무 높아. 이번에는 중간 크기의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엄마 곰의 침대였어요. 엄마 곰의 침대는 발을 두는 부분이 높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 불편해. 발두기가 너무 높다. 마지막으로 가장 끝에 있는 침대에 누웠어요. 아기 곰의 침대였죠. 베개도 높지 않고 발 부분도 튀어나오지 않아 아주 편안했어요. 아, 내게 꼭 맞는 침대인걸. 참 좋다. 골디락스는 침대에 누워 얼굴 바로 밑까지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따뜻한 침대 속에서 눈이 스르르 감기더니 곧 편안한 잠 속에 빠져들었어요. 어느새 산책을 나갔던 곰가족이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죽그릇을 보고 아빠 곰이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죽을 먹은 거야? 엄마 곰도 엉망이 된 죽그릇을 보고 중간 크기의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누가 내 죽을 먹었을까? 아기 곰도 죽그릇을 보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제 죽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먹어버렸어요. 곰가족은 거실로 나왔어요. 엉망이 된 의자 주위를 보고 아빠 곰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은 거야? 엉망이 된 의자를 보고 엄마 곰이 중간 크기의 소리로 말했죠. 도대체 누가 내 의자에 앉은 거야? 아기 곰이 자기 의자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떡해요? 누가 제 의자를 망가뜨렸어요. 곰가족은 계단을 따라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죽박죽 엉망이 된 침대를 보고 아빠 곰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운 거야? 헝클어진 이불을 보고 엄마 곰이 중간 크기의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누가 내 침대에 누운 거야? 아기 곰이 자기 침대를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제 침대도... 누가 침대에 누워있어요? 아빠 곰과 엄마 곰과 아기 곰은 아기 곰의 침대를 들여다보았어요. 아기 곰의 침대에서 누군가 자고 있었어요. 이불 밖으로 금발머리가 삐죽하게 나와 있었어요. 아빠 곰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는 누구지? 엄마 곰이 중간 크기의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굴까? 아기 곰이 자그마한 소리로 말했어요. 제 침대에서 자는 이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그 순간 골디락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곰가족과 눈이 딱 마주쳤죠. 골디락스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을 쿵쾅쿵쾅 내려갔어요. 거실과 부엌을 지나 문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곰가족은 골디락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는 누굴까? 아기 곰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랑 같이 놀면 재밌을 텐데. 곰가족은 그 후로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골디락스는 엄마에게 혼이 나고 2번 다시 깊은 숲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거인의 정원. 어느 마을에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은 거인의 것이었어요. 거인은 여행을 떠나 몇 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원 여기저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초록 잎사귀 사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며 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집에 돌아왔어요. 거인은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여긴 내 정원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천둥소리 같은 고함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다시 내 정원에 들어오면 혼쭐을 낼 거야. 거인은 아이들을 쫓아내고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담벼락에 들어오면 혼내주겠음 이라고 써붙였어요. 더 이상 정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아이들은 하늘만큼 높은 담을 보며 슬퍼했어요. 정원에서 놀고 싶은데. 아이들은 담 너머에 있는 거인의 정원을 그리워했어요. 시간이 흘러 마을에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향기롭고 고운 꽃들이 피고 새들은 제잘제잘 노래했어요. 하지만 거인의 정원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자 봄도 거인의 정원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고개를 내밀었다가 들어오면 혼내주겠음 이라는 글을 보고 깜짝 놀라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신이 난 것은 눈아가씨와 서리총각뿐이었죠. 봄이 이 정원에 오는 걸 잊어버렸나 봐. 여기에서 1년 내내 살아도 되겠어. 눈아가씨는 새하얗고 커다란 외투로 풀밭을 덮었고 서리총각은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은빛으로 덮었어요. 우리 북풍 아저씨를 초대하자. 눈아가씨와 서리총각은 북풍 아저씨를 불렀어요. 북풍 아저씨는 온종일 으르렁거리며 정원을 돌아다녔어요. 여기는 정말 즐거운 곳이군. 우박소년도 불러서 함께 놀아야겠어. 우박소녀는 매일 3시간씩 거인의 집 지붕 위를 우당탕 뛰어다녔어요. 그러자 거인의 집과 정원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거인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얼어붙은 정원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걸까? 겨울은 언제 끝나는 거지? 간절히 봄을 기다렸지만 추운 겨울만 계속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거인은 퍼뜩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왕국의 악단이 내는 소리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방울새가 창가에서 노래하는 소리였죠. 오랜만에 새소리를 들은 거인은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던 거예요. 짹짹짹짹, 짹짹짹짹.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박은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북풍도 으르렁거리기를 그쳤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온 걸까? 거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어요. 창밖을 내다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정원에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높은 담 아래 생긴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거였죠. 아이들이 반가운 나무들은 가지마다 예쁜 꽃을 피우고 새들은 쉬지 않고 제잘거리며 나비들은 팔랑팔랑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봄이 오지 않은 것은 아이들이 정원에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아이들을 내쫓아 봄이 찾아오지 않았던 거였어.
그런데 저 멀리 정원의 한쪽 구석만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그곳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 나무에 오르지 못해 슬피 울고 있었거든요. 눈과 서리로 덮여있는 나무 주위에는 북풍 아저씨가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내가 저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줘야겠다. 거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거인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갔죠. 그러자 정원은 순식간에 다시 겨울이 되었어요. 하지만 키 작은 아이만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거인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거인은 두 손으로 키 작은 아이를 살포시 안아 나무 위에 올려주었어요. 그 순간 나무를 덮었던 눈과 서리는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나뭇가지마다 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키 작은 아이는 거인의 목에 팔을 두르고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거인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다시 정원에 들어오자 봄도 정원을 다시 찾아왔어요. 거인은 높이 쌓았던 담을 모두 허물어 버렸어요.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의 것이야. 신이 난 아이들은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키 작은 아이는 어디 있니? 내가 나무 위에 올려줬던 아이 말이야.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이상하다. 혹시 키 작은 아이를 보면 다시 정원에 놀러 오라고 꼭 전해주렴. 거인은 키 작은 아이가 보이지 않아 무척 슬펐어요. 시간이 흘러 거인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아이들과 놀 수 없게 된 거인은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거인은 아이들 속에 둘러싸여 행복했지만 점점 더 키 작은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누구일까?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은 정원 한쪽 구석에 하얀 꽃이 활짝 핀 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나뭇가지는 모두 황금이었고 하얀 꽃 사이에는 은으로 된 열매가 열려 있었죠. 그 나무 아래에는 거인이 보고 싶어 하던 키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거인은 기뻐하며 키 작은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키 작은 아이는 거인을 향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이 정원에서 저를 놀게 해주셨으니 오늘은 제 정원으로 함께 놀러 가요. 그곳은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날 오후 정원에 놀러 온 아이들은 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든 거인을 보았어요. 거인의 얼굴은 아주 평온했어요. 하얀 꽃에 뒤덮인 거인은 아마 천국에서 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워했던 키 작은 아이와 함께 말이죠. 황금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았어요. 첫째와 둘째 아들은 욕심이 많고 심술궂었지만 막내 아들은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놀릴 만큼 어수룩하고 착하기만 했어요. 어느 날 몸이 아픈 아버지가 말했어요. 첫째야, 오늘은 네가 나 대신 나무를 해와야겠구나. 첫째 아들은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간식으로 맛있는 달걀 과자와 포도주 한 병을 싸주었어요. 첫째 아들은 숲에서 회색빛 긴 수염을 가진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나?
난쟁이가 첫째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해요. 첫째 아들은 퉁명스럽게 거절했어요. 오후에 큰아들은 도끼질을 하다 도끼가 미끄러져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둘째 아들이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갔어요. 둘째 아들 역시 숲에서 회색빛 긴 수염을 가진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이봐, 젊은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나? 나 혼자 먹을 것도 부족해요. 둘째 아들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잠시 후 둘째 아들도 나무를 하려고 도끼질을 하다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은 숲에 있던 이웃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참 희한한 일일세. 저 집 형제들은 어째 도끼질만 하면 다치지?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막내 아들이 다친 형들 대신 나무를 해오겠다고 했어요. 아니, 똑똑한 네 형들도 못한 걸 네가 어떻게 할 테냐?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막내 아들은 계속 졸랐어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늘 어수룩한 막내 아들이 마땅치 않았던 어머니는 밀가루에 물만 넣은 과자와 덜 익은 포도주를 간식으로 싸주었어요. 막내 아들도 숲에서 회색빛 긴 수염을 가진 늙은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나?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드세요, 할아버지. 막내 아들이 음식을 펼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들이 맛있는 달걀 과자와 고급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와, 할아버지, 신기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젊은이, 잘 먹었네. 나도 보답을 하고 싶네. 저기 있는 오래된 나무를 베어보겠나. 뭔가 있을 게야. 막내 아들은 난쟁이가 가리킨 나무를 쿵쿵 베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쓰러진 나무 둥치 안에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뜻밖의 선물에 신이 난 막내 아들은 거위를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날이 많이 어두워져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여관 주인에게는 딸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막내 아들이 들고 온 황금 거위를 탐냈어요. 한밤중이 되자 큰딸은 깃털 하나라도 갖기 위해 막내 아들이 잠든 틈을 타 황금 거위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손이 거위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딸도 몰래 방에 들어와서 언니에게 손을 대자 또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셋째 딸 역시 방에 들어오는 순간 언니들은 소리쳤어요. 안 돼! 우리에게 손 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셋째 딸도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세 자매는 어쩔 수 없이 밤새 거위 곁을 지켰어야 했어요. 날이 밝자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안고 길을 나섰어요. 허우적 비틀비틀거리는 세 자매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봐요. 좀 천천히 가요. 우리가 쫓아가기 너무 힘들다고요. 들판 한가운데서 이 모습을 본 성당의 나이든 신부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웬 아가씨들이 흉하게 젊은 남자를 줄줄이 따라가는 거요? 이를 어째요. 셋째 딸을 잡아 끌려던 신부님도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성당의 젊은 종지기가 이 모습을 보고 쫓아왔어요. 신부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신부님을 붙들자 종지기도 역시 찰싹 달라붙고 말았어요. 종지기는 밭을 가는 두 농부에게 외쳤어요.
여보게들, 우리 좀 떼어주시오. 하지만 떼어내려고 말려든 두 농부마저 그만 찰싹 달라붙고 말았네요. 결국 거의를 아는 막내 아들 뒤를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 뒤에 나이든 신부님, 종직이, 두 농부까지 모두 7명이 줄줄이 찰싹 달라붙어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왕에게는 언젠가부터 웃음을 잃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왕은 공주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죠. 막내 아들은 황금거위에 달라붙은 사람들을 줄줄이 데리고 공주에게 갔어요. 거위에 달라붙은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허우적거리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본 공주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마법처럼 거위에 달라붙어 있던 사람들이 떨어지고 황금거위는 그냥 보통 거위로 바뀌었어요. 즐겁게 웃는 공주의 모습을 본 왕은 정말 기뻤어요. 그러나 왕은 볼품없는 막내 아들과 공주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실에 쌓여있는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막내 아들은 고민하다 숲에서 만났던 회색빛 긴 수염을 가진 늙은 난쟁이가 떠올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도와줄지도 몰라. 숲으로 가보자. 막내 아들은 숲에서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목이 너무 말라. 뭐 마실 것 좀 없소? 남자가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막내 아들은 그 남자를 궁으로 데려갔어요. 목이 말랐던 남자는 그 많은 포도주를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죠. 그래도 왕은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막내 아들에게 또 과제를 냈어요. 산처럼 쌓인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갔어요. 숲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것 좀 있니? 아저씨, 저와 함께 가면 맛있는 빵을 실컷 드실 수 있어요. 막내 아들은 그 남자를 궁으로 데려갔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그 남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빵을 우걱우걱 먹어치웠어요. 왕은 막내 아들이 자꾸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냈어요. 물에서도 다니고 땅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정말로 자네를 사위로 삼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배를 어떻게 만든담? 막내 아들은 걱정하면서 다시 숲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회색빛 수염을 가진 늙은 난쟁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젊은이가 내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씨가 기특해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준 것이라네. 네, 끝까지 도와주지. 난쟁이는 땅에서도 물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신기한 배를 타고 궁으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왕은 막내 아들을 사위로 삼기로 했죠. 마침내 막내 아들은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훗날 막내 아들은 백성들을 아끼는 훌륭한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